자, 오늘 279페이지 포트폴리오 할 차례죠. 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항상. 네, 뜻인데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뜻이 뭘까요? 포트폴리오 많이 쓰죠, 흔히. 네. 자산 구성수를 늘려서 네,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거는요, 자산 구성수를 늘려가지고, 자산 구성수를 늘린다는 거를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분산 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분산 투자.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마라. 여러 군데 투자해라. 자산 구성수를 늘려가지고,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뭐, 기대 수익률을 하락시키지 않고, 이런 말들도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자산수를 늘려가지고 위험을 줄이는 건데, 여기서 위험이 이제 무슨 위험인지를 아셔야 돼요. 전에 우리 위험할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죠. 체계적 위험이 뭐였습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요? 네, 그래서 자산 구성수를 늘려가지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줄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내냐면 자산수를 늘려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포트폴리오다. 그럼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거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근데 그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 이걸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책에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의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요. 동그라미 1번에 네, 이 말이 길죠?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의미만 보면 됩니다. 둘째 줄에 보세요. 분산 투자하여 줄 치고요. 분산 투자라는 게 자산수를 늘리는 거죠. 분산 투자하여 무슨 위험을 제거한다 돼 있어요. 그냥 위험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체계적 위험도 위험이니까. 근데 체계적 위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현익을 획득하도록 자산 관리 및 원리를 말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281페이지 봐보세요. 자, 281페이지 보니까 포트폴리오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쭉 나올 건데 이제 또 봅시다.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뜻은 봤어요. 그럼 두 번째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분산 투자 효과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자산을 한 개 투자한 경우하고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구성 자산수를 무조건 늘리기만 해도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우리 책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 좀 적어두세요. 이것도 같이.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합니다. 자, 그럼 또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데 그럼 자산을 무한히 늘리면 어떻게 될까? 자산수를 무한히 늘리면 네, 비체계적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해요. 네. 저렇게 포트폴리오 효과 그러면 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히 1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산 투자를 해도, 즉 자산수를 늘려도 어떤 위험은 줄일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네, 체계적 위험은 전혀 조금도 줄일 수 없어요. 이게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를.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줄일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러잖아요. 됐나요? 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인데, 자, 281페이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 저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서로 관계할 때 그 관자입니다.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상관. 그럼 상관계수라는 거는 어떤 둘의 관계를 나타낸 숫자예요. 숫자. 그 관계의 정도를 나타낸 숫자를 뭐라 그런다? 상관계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의미는요. 두 자산이 있는데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방향과 그 정도를 나타내요. 뭐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말을 틀리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상관계수는 이제 의미를 저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방향이라는 거하고 이 정도라는 게 나오네요. 근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방향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방향은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야. 그럼 정도라는 거는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볼게요. 자, 자산 A가 있어요. 자산 A. 그리고 자산 B가 있어. 보통 이 상관계수는 주식에서 왔거든요. 주식이라 그래 볼까 그러면 이게 주식 A, 이건 주식 B. 근데 A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B도 항상 올라가. B도 항상 올라가. A가 좋아지면 B도 항상 좋아. 그럼 둘이 무슨 관계가 있겠지,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상관계수는 방향과 정도로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일단 방향만 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둘의 관계.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플러스다. 플러스라는 건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C라는 주식이 있어. 자산 C. 주식이라 그래 볼게요. 이 C는 A가 올라가면 항상 얘는 떨어져. 쟤가 좋으면 항상 얘는 안 좋아. 반대로 얘가 나쁘면 얘가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방향은, 수익률의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일 때는 상관계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계수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상관계수의 방향.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이런 걸 왜 공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은 줄어요. 줄긴 줄는데 기왕이면 많이 주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 주식이 많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거든. 그럼 내가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많은 주식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필요한 게 상관계수란 말이야. 상관계수. 그러면 일단 상관계수는 플러스 방향인 것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방향인 거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플러스가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좋다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물론 올라갈 때는 좋아 얘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럼 얘가 떨어질 때는 얘도 같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분산 투자는 상관계수 플러스인 자산이 유리하다, 마이너스인 자산이 유리하다. 마이너스인 자산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거를 시험에서는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자산끼리 분산 투자는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해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상이한,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상이한 자산끼리 분산 투자해라. 이때 분산 투자 효과가 작다 크다? 크다 이 말. 이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플러스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수익률 변동 방향이 유사한, 이렇게 보통 표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표현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상관계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 변동 방향과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두 자산의 변동 방향이 유사한 것끼리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상이한 것끼리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상이한 거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봤어요. 그럼 이제 정도를 볼게요. 정도라는 거는 크다 작다거든요. 그럼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상관계수가 크다. 그럼 둘의 관계가 많다, 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분산 투자할 때 관계가 밀접한 것끼리 이렇게 자산을 구성하는 게 좋겠어요? 둘이 서로 별로 관계 없는 것끼리 자산을 구성하는 게 좋겠어요? 응? 아니 비슷한 것끼리 하면 좋을 때는 같이 좋아. 그건 잘못되면 깜빵감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관계수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 딱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계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분산 투자할 때 어떤 자산에다가 내가 분산 투자해야 될까? 이익이잖아. 두 가지를 딱 얘기하면 되겠네. 수익률 변동 방향이 상이한, 마이너스. 두 번째, 상관계수가 큰 거, 작은 거. 그래, 그게 결론이에요. 그죠? 설명 길게 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요. 상관계수.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자, 분산 투자할 때 분산 투자 효과 큰 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상이한 자산끼리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클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분산 투자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이게 두 번째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그럼 가장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가장 큰 값이 1.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면서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겠네. 분산 투자 효과 크죠. 그럼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겠네요. 크지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어떤 걸 물어보느냐. 만약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제일 크겠네.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집중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제일 크겠네요.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만큼 크냐? 비체계적 위험에 완전 제거가 가능해요. 자, 좀 이따 책에서 표시할 거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에 완전 제거가 가능해. 가장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1로 갈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작다. 죄송합니다. 작다. 자,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겠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일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제일 작겠네. 맞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작으냐? 1일 때는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요. 위험이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유리해.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에 완전 제거도 가능하다. 자, 상관계수가 1이에요. 1일 때는 위험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이제. 자 포트폴리오 효과 281페이지입니다. 1번 포트폴리오 효과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투자 대상을 다양화한다는 게 분산 투자거든요. 기대의 수익률 하락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대의 수익률 하락 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밑에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자 2번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가 여기 이 내용 얘기하고 있네요.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이익이거든.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포트폴리오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제가 여기서 아까 추가로 무한히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 제거도 가능하다 그랬죠? 완전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상관계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상관계수는 한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자산 간의 수익률의 변동 정도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요까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4번 봅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기역 상관계수가 양 플러스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관계수 양 줄 쳐야 돼. 상관계수 양 줄 딱 치고 그 의미가 뭐냐? 뒤에 줄 칠게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유사.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유사. 이게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작다? 위험 분산 효과가 작다 줄 쳐야 되고 작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상관계수가 줄 치고요. 상관계수가 줄 치고 뒤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다름으로 줄 치고 다르다는 걸 시험에서 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이하다. 그 다음에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작다 커진다 줄 쳐야 돼요. 일단 이게 결론이야. 이런 거 시험에 낸다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줄 칩니다. 상관계수 플러스 1 줄 치세요.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나 그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A가 10%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A가. 그럼 B도 똑같이 10% 올라가. 이게 플러스 1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도 똑같고 그 정도도 똑같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끼리는 분산 투자 해봤자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 플러스 1 줄 쳤나요? 그 변동 방향 완전 동일 줄 치세요. 완전 동일. 방향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 정도도 똑같아요. 원래는 동일함으로 줄 칩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줄 쳐야 돼. 상관계수가 이럴 때는 비체계적 위험 전혀 감소되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 자, 리얼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변동 방향이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는 A가 10%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게 둘의 관계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럼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일 때는 줄칩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줄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체계적 위험은요. 조금도 줄일 수 없어요. 체계적 위험은 언제나 조금도 못 줄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때도 체계적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체계적 위험 어떤 경우에도 못 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못 줄인다. 자, 미연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이럴 때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음입니다. 상관계수가 1인 경우를 제외하면 줄 치세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0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1만 아니면 된다고요. 1만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보면 당구장 마크 보세요. 당구장 마크 보면 분산 투자로 인한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투자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밑에 보면 당구장 마크 보이세요? 자, 줄 하나 쳐볼게요. 부동산 줄 치고요.
부동산 줄치고 가운데 건 별로 안 중요해. 맨 뒤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줄칩니다. 자, 시험에 만약에 부동산은 부동성, 부정성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이미지의 문자를 딱 글자를 지문을 띄워 부동성, 부정성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부동성과 부정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 X. 부동산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쉽다,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가운데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어렵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이거 공부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에 부동산 하나, 부산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뭐 오피스텔 하나, 토지 하나, 상가 하나, 공장 하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깁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 했어요. 별거 없어 포트폴리오는.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원리입니다. 아,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그때 위험의 통제라 그랬죠. 위험의 통제예요. 위험의 통제. 위험의 통제. 자, 이제 평균 분산 지배원리입니다. (280페이지)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평균 분산 결정 원리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어가 나오면 항상 출발은 뜻이거든요. 뜻 크게 안 어려워요. 자, 이 평균이 뭐냐, 평균. 이 평균이라는 거는 수익을 의미해요. 이걸 버려놓으면 자꾸 나와 있네요. 꺼져가지고. 자, 평균은 수익을 얘기합니다. 수익. 특히 기대의 수익률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우리 기대의 수익률 공부했죠? 깊이는 공부 안 했지만 어떤 투자원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럼 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이거 분산 그리고 위험 이거 잘했어. 그 이상 얘기한 적이 없어 내가. 분산은 위험이라고 그랬거든.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 위험 지배 원리 이 얘기네. 말을 바꾸면 그럼 또 이걸 평균 분산 결정 원리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대 수익률 위험 결정 원리 이런 뜻이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투자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한단 말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수익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그래, 수익 높은 데 투자해라 이 말이에요. 위험은요? 그래,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무슨 말이냐, 투자안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뭐 가지고 하느냐,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결정해라 이 얘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수익은 높을수록 좋다면서요. 위험은요? 그래. 근데 위험이 똑같대. 위험이 똑같대.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 수익이 높은 거. 수익이 똑같대. 그럼 어디에 투자하고? 네, 그게 평균 분산 결정 원리예요. 별거 없어요. 자, 위험이 똑같다면 어디에 투자해라? 수익이 높은데. 수익이 똑같다면 어디에 투자해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한 여부를 결정해라. 이때 투자를 결정할 때는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똑같다면 뭘 선택해라?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해라. 이겁니다. 자, 우리 교재부터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란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1번 별표 하나 하고요. 2번도 별표하세요. 했어요? 네네. 거기 첫째 줄에 따라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부터.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뭘 선택해라? 가장 큰 평균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를 선택한다. 그냥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이 똑같을 때 뭘 선택해라? 수익이 높은 거. 수익이 높은 거.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또 따라서 보면 돼요.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뭘 선택해라?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라. 이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걸 냅니다. 지문으로.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제 어려운 거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투자한 A가 있고 투자한 B가 있어요. 자, 이거 기대 수익률. 아까 위험을 분산이라 그랬는데 표준 편차로 보통 많이 나타내요. 위험은. 참고로요, 분산을 루트 씌우잖아요. 그럼 이게 표준 편차예요. 그럼 얘들은 엄마, 뭐 아들 이런 관계야. 그 말이야. 표준 분산이 4다. 분산이 4라는 말은 표준 편차는 2라는 뜻이 루트 4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준 편차를 보통 많이 써. 분산보다는. 자, 그럼 볼게요. A의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A의 기대 수익률이 10%. B의 기대 수익률이 12%예요. 자, A의 표준 편차는 4%야. 근데 B의 표준 편차는 3%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던, 말씀드렸던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을 큰 걸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죠. 그럼 여러분 A와 B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요? 네? B? A? 목소리 한번 내가 딱 한번 째려보면 답이 바뀌어버려. 흔들리면 안 되는데. B입니까? B에 불만 있는 사람, B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여러분들 투자를 잘 못하는 거야. B 맞아요? B 보세요. A가 보세요. A, B는 봐봐. B는 A보다 수익이 많죠? 높은 수익이 기대되잖아요. 근데 위험은요? 작잖아. 그러니까 B는 A보다 수익도 많은데 위험도 작잖아. 안 그래요? 그런 의미잖아요. 이 의미가 B는 A보다 수익도 높으면서 위험은 작잖아요.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니까.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돼? 이거 물어보면 10명한테 물어보면 3명밖에 못 맞춘다고. 조금 전 것처럼 7명 털려버려요. 안 물어봐 시험에서 잘. 그러니까 우리 시험 늘 쉽다잖아. 틀릴 거를 안 물어보잖아요. 틀릴 거를 물어보면 틀릴 거 빤히 압니다. 출제위원도. 이거 물어보면 10명 중 7명 틀릴 거야 알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는 안 물어본다 방심하면 안 돼. 자,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한다? B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투자안이 2개가 있는데 이 투자안 중에 하나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작잖아. 그럼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지. 수익도 많은데 위험도 작은데. 이러면서,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것도 잘 못 맞추는데 이거 맞추겠나? C하고 D가 있거든요. C, D가. 자, C의 기대 수익률은 4%. D의 기대 수익률은 6%예요. C의 표준 편차가 2. D의 표준 편차, 이게 3이라고 그래볼게요. 3. D의 표준 편차는 4야. 요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C, D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D? 왜 D예요? 네? 수익이 높아서? 위험도 높은데 지금? 그러니까 CD 투자한 2개의 성격을 봐봐. D는 C보다 수익이 크죠? 근데 뭐도 커요? 위험도 크잖아. 아까 위에 AB는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아졌으니까 B였지만 밑에는 CD는 수익도 D가 크지만 뭐도 커? 위험도 크잖아. 그럼 C 한번 보자. C는 위험이 작네 D보다. 근데 수익도 작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해야 돼? 우열을 못 가려.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지 말고 우열을 못 가린다니까. 지금 무조건 D라고 그래. 우열을 못 가린다고요. 우열을 못 가려. 결정할 수가 없다고. 식당에 가지고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그러면 짬뽕 먹을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둘 중에 고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나 소고기도 싫고 돼지고기도 싫어. C도 싫고 D도 싫어. 우열을 못 가린다. 왜 C입니까 자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얘기하는 거다 지금. 지금 이분은 무슨 얘기하는지 나 알아. 근데 그래 따지면 D 해야 돼. 그 기준으로 따지면.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단순히 수익과 위험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 원리가 뭐냐? 위험이 같으면 수익 높은 거 선택해라. 수익이 같으면 위험 낮은 거 선택해라.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둘은 무슨 관계였냐면 수익도 높고 위험도 작으니까 당연히 이거 선택해야지. 맞아요. 근데 CD는요. 두 투자안이 있는데 한 투자안이 위험도 크고 뭐도 커. 수익도 크잖아요. 그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야.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자, 우리 교재 봅니다. 283. 그 핵심 정리 위에. 거기 1, 2, 3, 4가 큰 1번에 1, 2, 3, 4가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자, 2번 보세요. 평균 분산법과 한계 보입니까?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안 A가, 대안이라는 건 투자안이라는 뜻이에요. 대안 A가 대안 B보다 수익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까지 줄을 딱 쳐야 돼. 대안 A가 대안 B보다 기대 수익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큰 요까지 줄 쳐야 돼요. 이 경우를 얘기한다 지금 CD 맞습니까? CD 같은 경우잖아요. D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D 이 봐야 봐봐 이거 잘 지금 딱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돼. 어리버리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어리버리하다 지금. 어리버리하다니까 딱 집중해야 돼. D가 투자안이 두 개 있잖아요. D가 한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보다 수익 크지? 위험도 크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안 거기 다시 대안 A가 B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큰 경우 이 경우 말한단 말이야.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줄쳐야 돼. 평균 분산법 지배 원리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즉 지배 원리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지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는 우열을 가린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오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류.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변이계수라는 걸 씁니다. 뭘 쓴다고요? 변이계수를 써요. 변이계수 사용. 변이계수를 변동계수라고도 그래요. 그럼 변이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변이계수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얘가 이제 나올 수 있어. 예전 시험에 변동계수라는 이게 단어가 시험에 나왔거든 지금. 그럼 변이계수는 뭐냐면요.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에요. 수익분의 위험. 이 말은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예요. 저 변이계수는요. 수익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변이계수도 일종의 위험이에요. 위험이 분자에 가 있잖아. 일종의 위험이라고. 그럼 클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한다?
변이계수를 사용한다. 자, 변이계수는 위험분의 수익이다, 수익분의 위험이다? 수익분의 위험이에요. 수익분의 위험. 그래서 변이계수는 일종의 위험이에요. 항상 분수가 나올 때는요, 이 분자가 이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기 때문에 변이계수는 일종의 위험이에요. 상대적 위험이야. 수익을 가지고 위험을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작을수록 유리해. 그럼 이 보세요. 이 둘은 지금 평균 분산 결정 원리로는 우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변이계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변이계수를.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얘는요 6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분의 3은 0.759 맞아요. 6분의 4는 4 나누기 6하면 0.66666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어떤 게 더 작아요? D가 작죠. 그러니까 어디를 변이계수에 의하면 뭘 선택해야 된다? D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봅니다. 다시 교재로. 그래서 283 핵심 정리 2번 평균 분산법과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 우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자, 1번 변이계수법. 변이계수를 이용하란 말이에요. 그럼 변이계수를 이용할 때는 어떤 게 유리하다? 그렇지, 작을수록 유리하다. 왜냐? 변이계수도 하나의 위험이에요. 변이계수도 위험이거든. 자, 2번에요.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이래.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은 뭐냐면 수익분의 위험이 아까 표준 변이계수였잖아요. 그럼 위험 한 단위당 수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험분의 수익인 거야. 그러니까 변이계수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한 거. 그럼 거꾸로 하면 그때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1번, 2번은 똑같은 얘기인데 변이계수는 일단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분의 위험입니다.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 수익분의 위험이야. 수익분의 위험. 3번은 넘어가고 4번. 자, CD 우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다 투자하면 돼. 포트폴리오. D번이 4번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겠죠. 굳이 우위를 가리려 그러지 말고. 자,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거는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안에 우위를 가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위를 가립니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라.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해라. A, B와 같은 경우는 B가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작으니까 당연히 B를 선택하죠. 맞아요. 근데 CD 같은 경우는 수익은 크지만 위험도 크잖아. 이때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변이계수를 쓰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변이계수가 뭔데요? 위험입니다. 변이계수는 위험이다.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편차. 일종의 위험이란 말이에요. 클수록 유리한 투자 아니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됐어요? 자, 그럼 시험에서 만약 이런 질문이 너무 맞는지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사용한다. X란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뭘 해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쓰는 거 아닙니다. 말을 바꿔놨다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면 이것도 많이 틀리겠지. 많이 틀리고 주제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짜증내고 있다니까 시험지에다가. 이씨. 이런. 아시겠습니까? 항상 정확하게. 변이계수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사용한다. 틀렸단 말이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뭘 쓴다? 변이계수 쓰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정확하게. 지금 내용 많지 않아. 지금 많은 거 안 했어 나 지금. 무슨 뭐 정확히 한 거 없어. 없다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그게 이제 281페이지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283 보시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